안녕하세요. 수코동입니다. 오늘은 64차죠. 이렇게 피셔 효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셔 효과, 비용자 보수, 핀테크, 필립스 곡선, 한계 비용, 한계 소비 성향, 한계 효용, 한국은행, 한시적 근로자, 한은금융망, BOK 와이어 플러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 방정식은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명목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거는 이제 실질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셔 효과가 이제 통화정책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본다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명목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긴축을 실시할 경우에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국제 피셔 효과, International Fisher Effect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다. 국가 간의 실질금리는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가정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 통화 간 기대되는 환율 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국제 피셔 효과는 이제 피셔 방정식과 구매력 평가서를 함께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완전한 자본 이동성이 성립할 경우에 피셔 방정식에 의하면 양국 간 명목금리 차이는 양국 간 기대 인플레이션 차이와 같아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물품은 어떤 국가에서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국의 물가 수준은 외국의 물가 수준의 양국가 환율을 곱한 값이 된다. 이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상대적 변화율을 구하면 지금 양국 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양국 간 기대되는 환율 변동과 그리고 같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셔 방정식과 구매력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면 양국 간 명목금리 차이는 양국 간 기대되는 환율 변동과 같다는 거. 좀 많이 헷갈리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연관 검색어는 기대 인플레이션 있고요. 자, 비용자 보수.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이렇게 이제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경제 주체에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 보수라고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 주체의 몫을 영업 잉여라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는 노동 소득 분배율, 영업 잉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핀테크. 금융 플러스 기술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한다거나 새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핀테크라고 합니다.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 핀테크나 신흥 핀테크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Fintech, Emergent Fintech.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가치 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기존 금융 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 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 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화폐로 글로벌 본 지점을 연결해서 자금을 결제 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신흥 핀테크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IT 기업이 가치 사슬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기존 금융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변혁해서 파괴적 속성을 갖는다는 건데요.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 금리와 송금 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춰서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지급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로보 어드바이저, 스마트 계약, 바이오 인증, 금융거래 등을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연관 검색어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스마트 계약, 바이오 인증, 빅데이터. 요즘 시대 이제 2022년 시대에 많이 들어볼 단어입니다.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필립스 곡선.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인 경제학자 필립스는 1958년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습니다. 이 필립스가 이제 1961년에 1957년 사이에 영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목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이제 단순히 경험적 관계로부터 도출됐지만 완전 고용을 이루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완전 고용에서 멀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상승관계를 밝힘으로써 경제정책 분석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실업률 갭, 제한 실업률이 있습니다. 자, 한계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비용 증가분을 생산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생수 100병을 생산하는 데는 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수 한 병의 평균 생산 비용은 100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생수 한 병을 더 생산해서 101병, 102병 생산할 때 비용이 각 1080원, 1150원이라면 101병째 한계 비용은 1080원 빼기 만원, 그러니까 80원. 102병째 한계 비용은 70원.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생산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면 반드시 한계 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값을 최소는 변수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에서 결정되는데 한계의 개념은 바로 미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계 비용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생산 규모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연관 검색어는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시 한번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